그 많은 부동산 책을 읽어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 책을 봐야 합니다. 다행히 전국 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놀랍게도 2,000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지금 1,439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기 가족관계면, 예? 가족관계면 어떻게 할 거예요? 96,000원이에요. 96,000원 한 달에 낙찰받고 또 잔금 안 내도, 그죠? 한 2달, 3달? 지금 몇 개월이에요? 이게 4개월 만에. 예. 근데 이렇게 길게 나온 이유는 이제 차순위 매각 허가 결정자가 있어서 여기서 2달, 여기서 2달 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물건은.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9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이 정상적인 시간이에요.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험 방송 기간 예. 한 10분만 들어와도 긴장감이라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죠. 또 제가 또 잘 지켜야 시간을 들어오실 분이 늘어나는 건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직은 제가 생계가 먼저라서 유튜브 잡고 그렇게 떠들 수는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 뭐 밥값은 해야 되니까 매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큰 거와 시골에서 큰 거 각자. 예.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은 익숙하죠. 예. 그게 뭐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컸던 건 아니에요. 또 저희 집이 그래도 그냥 먹고는 살만했기 때문에 아버님 덕에 어머님도 되게 부지런하셨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동네가 이제 원체 깡촌이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것들이 나이 먹었을 때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죠. 예. 밤 12시에 산속을 헤매는 거 뭐 그렇게 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뭐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맨날 그 산속을 뭐 매일 거의 2시간 가까이 걸어 다녔으니까. 자, 경매를 보면 그 우리가 전국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비교예요, 비교. 도시별로. 그러니까 현상이 조금 도시마다 타이밍은 있어요. 예, 타이밍은 있는데 대개 보면 그 신도시 같은 경우 또 뭐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원도 갔을 때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가 또 시골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거고 어떤 그런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그걸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동산 물건 같은 경우는 왜 정보를 봐야 되냐면 지역에 나오는 물건이 너무 적어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기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 공인중개사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좀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그 재개 그 협소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협소한 이야기의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우리 근시안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보다 보면 뭐 여기라고 특별할 게 없잖아요. 다 사람 먹고 살고 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국을 봐야만이 이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죠.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요즘 이제 뭐 그런 물건들이 간혹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도 많았죠. 이게 90년대 말에 온천 지역이 그 이렇게 풀리면서 그러니까 온천에 대한 개발이 되게 많았어요. IMF 전후로 해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천 개발이 이 온천이 많이 발견되고 개발된 게 아니에요. 온천으로 기준을 잡는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예전에는 물이 뜨거워야만이 온천이었는데 갑자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이 미지근하면 온천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온천을 파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개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발 플랜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때 인제 문제가 뭐였냐면 다 그런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온천을 신혼여행 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수안보라든지 여기 뭐 유성이라든지 도곡온천이라든지 뭐 북옥하와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유명한 그 어 동네 그죠? 예, 부산 동네 그쪽도 온천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온천 지역에 신혼여행을 다녔고 그것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했었던 사람들 젊었을 때 이 양반들이 40대 50대 되면서 온천에 대한 규정이 바뀌니까 야 이거 이제 온천만 나오면 대박이다. 예, 막 무슨 여기 뭐야 온천이라고 딱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런 식이었어요. 마치 그 유전 석유 유전을 발견한 거 마냥 막 청운의 꿈을 가지고 막 돈을 빌려다가 건물들을 짓고 그 막 이렇게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포천이라든지 이쪽에서 서울 위쪽에서 막 이제 활성화되면서 뭔가 되는가 싶더니 몇 년 만에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서 지방에 인제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노래방 같은 경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창원 쪽에서 아마 시작된 걸로 제가 알아요. 처음에 시작된 게. 그리고 어 그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예, 부산 쪽에 시작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어느 한 지역에서 인제 마케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요즘 체인점 만들듯이 예, '아 이거 돈 된다.' 그걸 인제 보고 쫓아가서 인제 누군가 또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노하우를 또 전수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계속 이렇게 또 여러 군데 예, 인제 확장되죠. 확장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인제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갭이 있으니까 물론 또 지방에서 시작됐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예. 그 뭐 대표적인 게 대전에서 시작됐던 그 벼룩시장 같은 거 교차로. 교차로는 뭐 대전이 그 야식시장, 대전이 야식시장이 굉장히 그 전국에서 탑이었죠. 이게 시작 자체가. 예, 그렇게 됐다가 이게 인제 그 확장됐죠. 그런데 항상 그 문제점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약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원조를 찾아가 보면 돼요, 원조를. 그죠? 예, 원조를 찾아가 봐서 예? 뭐 자꾸 인제 뭐 성공 사례만 보면 또 그것만 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진짜 될까?' 예, 이것만 확인해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예, 피해라기보다도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빈 건물 중에 전국에서 널려 있는 곳 중에 그 온천이 많은데 온천이 그렇게 해서 다들 망하면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저희 때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그 우리 부동산 살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사서 오늘 사는 건 나지만 그죠? 내가 팔 때는 예? 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 내일 사는 거예요. 예, 부동산은. 내가 사서 나하고 같은 연배 나이에 있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차이가 왜 나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하고 그죠? 입주할 때하고 팔 때하고 뭐가 달라요? 소비층이 달라요. 그 미묘한 약간의 차이지만 MZ세대도 같은 MZ세대가 아니죠. 예. 다들 성향이 또 다르니까 그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냥 대략적인 경매 아니 부동산 이야기를 좀 했어요. 했는데 부동산은 경매에 인제 뭐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욕탕이나 뭐나 이런 특히 온천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고. 자, 오늘 경매가 지금 보니까 뭐 또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는 뭐 예, 아무래도 새해 좀 첫날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경매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 대개 보면 이제 요번 주에 많이 진행되고 또 이제 설 연휴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그때 또 경매 물건이나 진행들이 좀 텀이 있을 겁니다. 텀이 있을 건데 어
자, 제주, 부산, 대구, 뭐 춘천, 수원, 인천, 서울, 예,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쭉 보니까 오늘은 예, 전라도가 없네요. 전라도 지역에 또 단체 뭐 시무식 하나? 예, 전라도가 없습니다. 전라도가 없고 지금 한 분 계신데 뭐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혹시 이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 없으면 예,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떠들겠습니다. 잠시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게 예, 버퍼링 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 이걸 또 여기 인터넷 속도가 불안한 경우가 간혹 있어서 너무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끊어지죠. 중간에 손실이 생기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뭘까요? 공장이 하나 있네요. 70억 매각이 됐습니다. 어제 매각이 됐네요. 그리고 고흥군 대지 1,400만 원이네요. 고흥이면은 우리 예전에 이수신 장군이 놀던 곳 남해에 1,400인데 2,096만 원짜리였어요. 예, 96만 원짜리였는데 여기 우리 재밌는 거 있네요. 그죠? 예. 96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썼어요. 누군가 나오자마자 매각해서 2천만 원 쓰고 차순위 신고 금액이 2,043만 원? 똑같잖아. 이렇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도가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금액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진짜 1,000원 차이로 저는 예전에 부산에 가서 1,000원 차이로 그 하나는 되고 하나는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 같은 가격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한번 아버님 심부름 갔다가 같은 가격이 나오면 가서 둘이 다시 써갖고 오라고 그래요. 네, 나가서 두 사람만. 그래서 예전에 그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고 이제 동네 이제 농지였는데 그 상대방은 이제 대전에서 온 부동산에서 온 이제 저기였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동네 땅이었고 다 이제 집안 땅이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입찰을 했었던 거였는데 한마디 했던 거죠. 한마디 똑같이 가격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인데 나 3천만 원 쓰겠다. 어떻게 3천만 원 쓰면 어차피 원래 둘이 만나면 안 돼요. 합의하면 안 돼. 근데 뭐 시골이었으니까 이제 잠깐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니면 내가 저기 뭐야 소위 거마비 밥값이라도 몇십만 챙겨 줄 테니까 아니면은 너 지금 내가 많이 쓰면 떨어질 건데 떨어지면 그냥 가야 되지 않냐. 이거 쓰고 가라. 이거 받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린 기억도 있었는데 이거는 매각이 됐고 그죠? 차순위 신고 금액이 똑같이 2,430만 원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게 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2,400만 원이고 2,400만 원인데 아마 이게 금액이 뒤에 짠돈이 조금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면 자 보증금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보세요. 보증금이 96만 4천 원짜리 물건이에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야? 96,000원이잖아요. 그죠? 96,400원. 아니,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물건이에요. 96,400원이잖아요. 96,400원이니까 둘이서 보증금 안 냈어도 얼마예요? 19만 2,800원. 19만 2,816원. 맞나요? 제 암산이? 참 이게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이게 암산력이 떨어지긴 해. 참 잘했는데 암산. 그냥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이서 보증금 합쳐봤자, 합쳐봤자 둘이서
20만 원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죠? 다시 나왔어요. 예, 다시 나왔는데 5명 입찰해서 1,400에 지금 낙찰이 됐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예? 지분이지만 어떻게든 뭐 여러 여건상 사야 될 땅인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거기 시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짓는 집에 이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지분이고, 그리고 이제 2천만까지 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채권액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뭐야, 채권 총액이 어디 갔어? 이 상속되면서 나온 건데, 아이씨.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자, 청구 금액이 3,300이 나왔는데, 대부업에서. 그죠? 근데 이제 우선 매수권을 지금 발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장난이에요. 예, 얘네들 장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어, 금액이 보증금이 96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96,000원인데 뭐 한번 가도 우리가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는 그냥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삯만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상속 지분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여기 대부업에서, 물론 대부업에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일은 없어요. 예. 대부업에서 자기네들이 받을 원금 정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예, 너무 많이 쓰면 상대방이 안 따라오니까 우리 저기 뭐야, 포카 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패가 좋아.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배팅을 할 때 너무 세게 하면 상대방이 다 해야죠. 죽죠, 그냥. 그러니까 쟤도 좋은 거 뜬 거 같아. 근데 내가 프로시야. 로얄 프로시면 뭐 할 말이 없고. 예. 그러면 어찌합니까? 내가 적당히 세게 부르는 거죠. 적당히. 너무 싸게 부르면 또 상대방이 당연히 따라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돈을 키워야 되니까 판돈을 키울 그 적당한 선. 너무 싸게 부르면 예,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삥 하면 저쪽도 그래 콜 해버리면 내가 뭐 1,000원 갔는데 그쪽도 1,000원밖에 안 따라왔어.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판돈이 1,000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죠? 그 뭐라고 그래요? 저 포카 쳐본 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씨. 예. 뭐 투페어 정도 잡았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 가면 따라올까? 20,000원 가면 따라올까? 만약에 내가 뭐 예, 로얄 프로시 잡았는데 한 100만 원, 50만 원 이러면 안 따라오는 건 뭐 뻔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아마 그 입찰자가 몇 명이 아마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2천 정도를 질렀겠죠. 예, 그러면 왜 차순위하고 이거 가격이 똑같냐면, 공유자라는 건 뭡니까? 공유자라는 건 지금 이제 왜 법원에서 공유 지분, 이건 쪼갤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인데 그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낙찰받을 기회를 주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똑같은 돈에 기왕이면 그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찰받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게 되면 나는 내가 가격을 써서 낼 수도 있어요. 입찰자로서. 그렇지만 또 하나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고 그 누군가가 가격을 썼어요. 그게 이제 2,043만 원이 된 거죠. 그럼 내가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신청하면 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공유자가. 그리고 높은 가격을 썼던 사람은 저 사람이 돈을 안 내면 내가 진짜 살 거야라고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그냥 이 공유자가 낙찰자가 돼요. 공유자가 낙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다시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이 원래 가격을 썼던 사람 처음에 제3자가 차순위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낙찰가가 같은 낙찰가가 두 개가 된 거죠. 금액이. 이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납을 했어요. 이 사람도 미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미납하고 다시 나왔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납부를 하는지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지금 1,439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기 가족 관계면 예? 가족 관계면 어떻게 할 거예요? 96,000원이에요. 96,000원 한 달에 낙찰받고 또 잔금 안 내도 그죠? 한 두 달, 세 달? 지금 몇 개월이에요, 이게. 4개월 만에. 예. 근데 이렇게 길게 나온 이유는 이제 차순위 매각 허가 결정자가 있어서 여기서 두 달, 여기서 두 달, 예, 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물건은. 예? 금액 안 내도. 3월 달까지 내가 96,000원에 미룰 수 있어요. 그러면 1억을 써도 되지. 그죠? 예전에는 내가 입찰 가격에 10%씩 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입찰 가격에. 그때는 이런 짓 못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이제 그 제도가 바꿨냐면 참 우리가 제도가 바뀌면 뭔가를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10%였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돈이 어땠어요? 10,000원짜리 크잖아. 5만 원짜리 없었던 시절에 진짜 5만 원짜리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경매 제가 가봤으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표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10,000원짜리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투를 보면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얼마쯤 지금 쓰려고 하는지 대충. 그 사람 돈 세는 것만 보면 예, 보증금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디선가 문제가 제가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제기를 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죠? 보증금을 챙겨놨는데 더 쓰고 싶어. 금액을 갑자기. 아, 보니까 옆에 저 아줌마가 딱 말하는 투 보니까 딸내미하고 전화하는 투 보니까 이거 아파트를 입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더 하고 싶어. 그럼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 바꿔 써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돈을 바꿔 썼는데 봉투에는 안 바꿔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가 하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는 다 똑같이 내라. 똑같이 내고 예. 내가 저기 하고자 하는 거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내가 입찰할 가격에 10% 이상을 내라 보증금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경매장에서 우리가 금액 변동이 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의 가치와 상관없이 감정가가 되게 낮아.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1년도 더 미뤄. 그냥 매번 96,400원 가서 쓰고 1억 쓰는 거야, 1억. 씨, 뭐 안 내면 되지. 예, 그러고 있다가 또 한 두 달 있다가 가서 또 2억 쓰고 더 안 내고. 예, 경매방해죄 고발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이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다음 회차에 내가 다시 입찰할 수 있냐? 없어요.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진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얘기를 좀 다 드리고 있는데 경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가 관련되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써요. 많이 써요. 내 와이프 이름으로 많이 쓰고 누가 참여했나 보는 거죠. 누가 참여했나 보고 얼마들 썼나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족 간에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저 새끼가 와서 저걸 경매를 해? 뭐 이런 거. 동네 사람 중에서 아니 저놈이 내 땅을 뺏어 먹으려고 저렇게 경매를 해? 뭐 이런 일도 이제 미리 사전 탐색하는 거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안 내고 그 다음에 있다가 다시 내가 경매로 입찰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매가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한 몇 년 전 얘기냐면 제가 지주클럽 하기 전이니까 저희가 2007년이니까 한 2005년도였나? 딱 그거였어요. 한 분이 입찰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꼭 그 앞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땅인데 입찰을 했어. 입찰을 했는데 단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저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감정가하고 단독으로 내가 입찰했는데 내가 꼭 필요해서 입찰했는데 땅값이 300만 원이었는데 내가 한 1,500 쓴 거예요. 진짜로 대충 그랬어요. 금액이 한 1,500 쓴 거예요. 아깝잖아. 보증금 30만 원밖에 안 냈는데. 근데 제가 그게 이게 입찰자가 딱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지적도를 봤을 때 그 경매장을 내가 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장날에 장돌뱅이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부모님 눈치 보여가지고 내가 그 장사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입찰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다시 나온 거야 경매. 그래서 아마 이맘때쯤일 거예요. 12월이었나 1월이었나 추운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여름에 그랬고, 이맘때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어차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입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연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입찰하기 어려운 물건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빠꼼이라. 입찰을 했죠. 분명히 최저가로 들어올 것이다. 앞에 자기 혼자서 1등한 거, 혼자서 1등한 게 서운해서. 그렇잖아요. 최저가가 300인데 내가 1,500만 원에 낙찰했으면 서운할 거 아니야. 아이씨, 1,200만 원을 더 줘야 된단 말이야. 15년 전이면 1,200만 원 가격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한 몇십만 원 더 썼어요. 그때는 뭐 제가 돈도 없고, 이제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더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애들 막 그 업고 다니고 뭐하고 이제 키울 때니까. 그래서 낙찰이 됐죠. 난리가 났네. 예, 그, 떨어지신 분이 경매장 나오자마자 막,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정리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몇 년 보유하다가. 이런 거는 다 누구나 다 우리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이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 사람들이. 다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그 구라를 떨었겠어요. 애드립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대부업이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은 기본은 꼭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부업이 들어갔을 때 가서 분위기 잡아주는 일, 그런 일 하지 마시라.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가족 상속되면서 요즘 이제 고령화되면서 상속되면서 이제 집집마다 이런 문제들 많이 생길 겁니다. 좀 가족들이 화해롭게 좀 해결을 좀 하는 좀 현명함도 좀 있어야죠. 그런데 그래요. 다 클 때 차별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가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항상 막내들은 자기는 항상 차별받았다고 그러죠. 난 저희 집 막내 동생이 그 얘기할 때 참. 아니 집이 어려울 때 살기 어려울 때 차별받는 저기 뭐야 어려운 거지. 근데 대부분 막내들은 그래요. 막내들 어느 집 막내도 자기가 더 사랑받았어요. 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자, 오늘 경매 이야기 뭐 요거 하나로도 처음 듣는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건데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별거 없다. 경매도 별거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 그냥 경매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남이 그거 알고 막 더 이렇게 비싸게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싸게 먹고 싶은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막상 거기 가서 얼마 했을지 누가 알아.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저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들어라고 한다고 해서 나 혼자 몰래 남들이 알으면 안 돼. 몰래 내가 어떻게 저 여자 꼬셔봐야지라고 하면 확률상 더 힘들어요. 아니 공개적으로 내가 더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오히려 아니 나는 열정적으로 저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제비족 같은 애들, 그 카사노바 같은 애들은 아니 저 친구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데 내가 그냥 나는 재미로 쟤를 꼬시겠다? 우리 상도덕상 그렇게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분명히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낙찰을 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저기 경쟁자가 있는데 굳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50인데 저 사람은 100이야. 막 더 쓸 것 같아. 막 이러면 내가 굳이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이게 무조건 싸게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경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몰라. 내가 법적 지식을 모르거나 그 물건이 나왔다는 걸 모르고서 입찰을 안 했어요. 그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데 뭐예요? 이게 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아까같이 저런 가족 관계인 사람들이 나중에 알았어. 예? 우리 선산이야. 이거 내가 50만 원에 넘어갈 수 있나?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되찾으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예? 삥을 뜯는 거지. 너 꼭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중간 마진을 더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매쟁이를 막 하고 뭐 거기 돈독이 오른 애들은 이것이 정당하다. 이딴 식의 논리를 펴요. 제가 묻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내가 소득, 불로소득이라고도 뭐 하는 그게 불로소득이 안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장사할 수 있어요. 중개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왜 뭐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또 필요로 한 부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남들한테 뭔가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내가 뭔가 했을 때 뭐예요?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여를 한 거예요? 방해를 해서.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방해하는 것이 돈을 버는 정당함이다. 라고 주장하는 양아치들. 우리 변호사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재용이 밑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라는 변호사들이 잔뜩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오야지는 빵에 가서 살다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법무팀이 이재용이를 어떻게든 빼내려고 그리고 이재용이한테 돈을 받는 것만큼 일하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재벌들 길들이려고 법무팀, 내가 월급을 주는 법무팀 애들이 그죠? 검사하고 짜고 집어넣는다고 자기 오야지를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변호사비 올라가는 거지. 여럿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법률적으로 내가 다툼하고 뭐하고 했을 때 아니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더 잘 쓴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진실이 거짓이 되고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증명하기 어려운 걸 찾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재판의 대부분들은 뭐냐면 변호사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뒤집는 거는 몇 프로 없어요. 의뢰인이 정리해준 자료를 법률에 맞게, 서식에 맞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죠. 막 이런 문제 막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적당한 거 정리해서 재판장을 이해를 시키고 사실관계를 이해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아니, 비싼 변호사 쓰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아니면 진실이 거짓이 된다? 말도 안 되지. 그 상황이 뭘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삥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거. 내가 재판에서 내가 당해봐서 안다니까, 씨. 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지역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후배들 변호사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예? 검사하고 예? 애시당초 집행유예나 뭐 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겁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예? 동네 변호사들이 먹고 살지. 어? 특히 뭐 이런 잡범들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 변호사가 다툴 일이 뭐가 있어. 예, 검사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매뉴얼상. 그러니까 뭐냐면 경매에서 제가 이 경매 방송 채널 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그 부동산 유통 혁명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한테 다시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재화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가고 농민들이 생산해서 자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에 예? 생산비를 줄여서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생산비가 못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생산비가 못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해요? 유통 과정이 개선됨으로써 가격이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생수 같은 경우 봅시다. 생수가 처음 나왔을 때 1,000원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콜라가 얼마였냐면 300원이야. 코카콜라가. 펩시도 아니야. 코카콜라가 300원이었어요. 코카콜라가 300원이었는데 물이 1,000원이었어요. 생수가. 누가 먹냐고. 외국인들이랑 와서 먹지. 한국 사람이. 뭐 미쳤다고 물을 사 먹어. 이런 씨.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물값이 비싸니까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이제 원인이 된 거잖아. 그래서 전국에 막 지하수 개발에 그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쪽은 또 많이 알죠. 노무현 대통령 사건하고도 많이 관련된 것도 그 이 지하수 사건이 있어요. 지하수와 관련된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이제 떠났을 때 아니, 떠났다기보다도 예. 아무튼 그 참여했었던 장수천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동네를 알아요. 저희 동네를. 아 그러면 물값이 비싸니까 지하수 개발하는데 예, 이유가 된 거죠. 개발할 가치가 생기는 거지 지하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수를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물값이 이제 생수값이 폭락을 한 거잖아요. 폭락을 하니까 거기서 많은 업체들이 망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개선이 된 거예요? 유통 문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유통 문제가 더 대량으로, 더 시스템으로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물값이 예, 정수기 쓰는 것보다 물값이 싸죠. 예, 물값이 예전에 생수값이 비싸서 정수기 쓴 거예요. 지금은 정수기를 어설프게 쓰는 것보다 예, 생수 갖다 먹는 게 뭐 쓰레기는 좀 나오지만 더 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부동산 유통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경매를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 워밍업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BM 특허가 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유통에서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거는 지금 현재 유통 구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실수요자하고 실수요자를 찾아주는 그 과정 속에서 예? 너무 많은 폭리와 시간을 거기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봅시다. 실수요자들만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 마케팅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이 거기 이사 올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이제 인터넷 같은 데만 올리면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에 청약을 왜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청약을 해가지고 말로는 실수요자라고 하지 말로는 내가 실수요자라는 게 뭐예요? 가격도 만족스럽고 내가 저걸 사면 나는 저걸 꼭 사야겠다. 그러니까 꼭 사야겠다라는 게 나중에 저 돈 벌 것 같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떠나서 그냥 나는 내가 나한테 맞아라고 하는 실수요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급 왜곡이 왜 생기고 맨날 이런 식으로 폭등 폭락이 반복되면서 예? 우리가 피해도 보고 건설회사들도 시장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망하고 무리하게 했다가 그러면 이 중간에서 다 누가 돈을 처먹어요?
다 은행과 변호사들이라고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자, 아파트 청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청약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청약 통장만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런데 그럼 실수요자도 청약하면 되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뽑기잖아. 예? 제비 뽑기잖아요. 점수 매기고 제비 뽑기잖아.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100채인데 1000명이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100명이었는데 1000명이 청약을 하면 실수요자는 10%인 10명밖에 당첨이 안 된다고요. 90%는 뭐예요? 지금 당첨이 안 된 사람들한테 예? 양아치 짓 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껴서 자기가 청약 통장만 가지고. 예? 자기가 1년 있다 팔아먹든 바로 팔아먹든 그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100명이 몰려와서 실수요자들이 당첨이 될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고. 예?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책으로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집값을 예,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중간 단계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동산 같은 경우 내가 리스크를 줄이는 게 뭐냐면 내가 5억에 샀든 10억에 샀든 중간 단계의 판매 단계의 그 업무 비용, 판매 비용이 없어야만이 내가 10억에 사서 10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 응? 근데 뭐냐면 내가 8억짜리를 10억에 샀단 말이에요. 중간에 판매 비용이 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나는 10억 주고 사서 판매 비용 다시 2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10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시장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팔 때는 안 팔리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때는 판매 비용이 들어간 물건을 사는 거고 여러분이 팔 때는 판매 비용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광고하는데 얼마나 돈을 써요? 안 쓰지? 수수료 주면 되지. 내 거 팔아주면 수수료 주면 되지. 안 돼요, 거래. 예. 아무리 쓰레기 같은 물건도 수수료 많이 줘봐요. 판매 비용을 많이 주면 다 판다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 지금 벌써 1시간이나 얘기했네요. 많이 했네요. 자, 오늘 경매 물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공유 경매에 대한 거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내용은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